네, 지구 기온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죠? 네, 오늘 남부 내륙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35도를 넘으면서 7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중순 날씨를 보였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더위와 장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덥던데요. 지금 뭐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던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예. 남부지방의 기온이 무려 38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이 사람 체온보다 기온이 높았던 곳이 많아서 오늘 정말 7월 말 8월 초 기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그보다 더 높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드릴 건데 먼저 좀 지역별 기온을 좀 살펴볼까요? 예. 네, 잠깐 됩니까? 최고 기온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최고값인데요. 지금 예. 보시면 경주 낮 기온이 지금 37.7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정읍, 광주 기온도 지금 37도를 웃돌았고요. 예. 오늘 대구 낮 기온, 데프리카라고 하는데 36.6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측이 처음 시작된 시기가 예, 예. 1907년이에요. 예. 그래서 대구 지역 관측 사상 117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중순 더위가 그래요? 관측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기온은 이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오늘 낮 기온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35도를 웃돌았습니다. 36도 가까이 올라서 예. 이제 37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는데 이 기온만 하더라도 역대 3위 순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75년 만에 6월 중순 더위가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면역 체계에 좀 이상이 좀 생길 수 있고 건강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벌써 좀 기록을 보니까 사망자가 2명 그리고 온열 그래요? 질환자 수가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21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한 수준입니다. 폭염특보가 오늘 아침에 서울 등 일부 내륙 지방으로 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특보 상황을 좀 보시면 서울 등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폭염특보가 이렇게 좀 확대가 됐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지속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습도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비닐하우스 등 좀 밀폐된 지역에서는 좀 야외 작업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래야 되겠네요. 또 한낮에는 또 이제 야외 작업장 에서는 2시에서 4시 사이에 작업을 좀 중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부터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이런 네. 더위가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경우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예년보다 좀 심한 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처럼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예. 또 햇볕이 좀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이 낮 동안 열기가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때문에 좀 당분간은 내륙에서 좀 낮더위가 이어지고 예. 또 밤더위도 지금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보를 보니까 서울 기온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 밤 사이 기온도 23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체감온도 자체도 24도로 지금 예보가 됐습니다. 예. 열대야 기준에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예. 밤 더위도 이 열기가 식지 않고 밤 사이에도 열대야 못지않은 그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또 이런 이 내륙의 더위가 우선 이번 주 후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앞서 습도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뭐 장마가 곧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제주도 지방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그래요? 시작될 것으로 예, 예상이 예. 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권인데요. 비가 이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 예. 제주도의 경우는 예년 수준, 그러니까 장맛비 시작 시기가 19일에서 20일 사이가 예년 수준인데 예. 이와 비슷하게 올여름 그러네요. 장마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가 지금 내리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 예. 자, 스케일로 좀 보시죠.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럽 중기예보센터 이 예측 모델로 본 장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가운데 있는 거죠? 한반도?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오늘 밤부터 지금 비 내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중국 내륙에서부터 이렇게 이 장마 전선이 비구름 길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비구름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 예. 네,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아침까지 비구름이 볼까요? 이렇게 저렇게 제주도 올라오네요. 부근까지
부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비가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부근에 비를 뿌릴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예. 장맛비는 일단 제주도 부근에 영향을 주다가 금요일쯤 일단 빠져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금요일쯤 되면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요. 예. 금요일쯤 되면은 비구름이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죠.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은 일단 첫 예. 장맛비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네, 비구름 빠져나간 뒤에 예, 장마전선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아. 네, 비구름이 이쪽으로 빠져나갔고 예. 제주도는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일단 저렇게, 벗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끝이 아닌데요. 이 주말쯤 되면은 서쪽에서 다시 저기압에 동반한 비구름이 중국 네. 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비구름이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비구름이 주말에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이동 좀 상황을 좀 보시면 주말에 다시 이게 우리나라로 좀 유입이 되죠. 주말에는 서울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서울까지는 좀 유동적인데 예. 지금 보시면 제주도에서 제주도. 남부 지방까지 지금 아닌데요. 유입이 지금 될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반도를 네, 지금 건너 요거는 같은데 아니에요?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유럽 예측 모델이고 아. 영국 예측 모델도 있고 우리나라 예. 예측 모델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 있는데 비가 좀 내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폭우로 동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장마 전선이 유입되면 이게 좀 양극이긴 한데 예. 이제 폭우를 좀 잠재울 수는 있지만 다시 또 폭염을 잠재울 수는 있지만 비가 또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폭염, 폭우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외국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큰 피해가 집계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 그리고 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북중미 지역 등 곳곳에서 좀 기록적인 폭염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미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좀 여름철이 아니라 이른 봄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그 5월 전지구 좀 기온 분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도와 이 파키스탄 기온이 이미 그 50도를 웃돌기 시작하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과 영국, 미국에서도 올해 5월부터 역대 최고 기온이 이미 기록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이미 자, 5월에 다 역대 최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온 분포를 나타낸 분포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빨간 상황이죠. 예.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 북부, 예. 자, 이 부근이 뉴델리 부근입니다. 아. 네, 뭐 불다 못해서 검붉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네, 기온도 지금 44도로 찍히고 있는데 50도 안팎에 육박하는 수준이 내리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부근도 좀 살펴볼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성지순례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기온이 이 붉은색이 40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검붉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낮 기온이 지금 50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지금 하신 대로 지금 메카 부근에서 성지순례로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 부근의 경우는 온열 질환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온이 50도 정도라고 한다면 한증막, 불가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습도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열사병이 대부분 원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많은 군중이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네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당장 여름 날씨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최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고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운 상태고 예.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도 최근 우리나라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40도 했었고요. 폭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예. 아직까지 예. 꼭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올 여름 해수면 온도가 1도에서 1.5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폭염 일수 자체도 예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2018년 정도 이 역대급 수준일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들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2018년도에 홍천균이 41도까지 올랐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네, 그걸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날씨도 40도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지금 75년 만에 6월 폭염 소식 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